농업은 인류 공동체가 시작된 계기이자 더불어 살아온 이유입니다. 지금은 생산지와 거주지가 멀어지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농업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 곳, 국립농업박물관을 소개합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알리고자 설립된 농업특화 박물관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룬 농업관은 상설전 시관으로 농업 일관의 땅과 물이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부터인데요. 농경이나 목축을 기반으로 안정된 정착 생활을 영위하면서 토기 및 간석기를 사용하고 작물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인류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며 퇴보했던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 1962년 농촌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농업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IT 정보통신 및 바이오 등 융합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편리한 평야 면적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경작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농지 확보를 위해 바닷물을 막을 제방을 축조하고 간척지를 조성하였고, 수심이 얕고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서해와 남해에는 갯벌을 간척하여 대규모 농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규칙하고 분산된 농지를 규격화하고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970년대는 농지 구획을 개선하고 농로 등을 정비한 결과 농업 생산 기반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선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삼국시대에는 하천 상류에 제방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리시설의 발달은 벼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백제와 신라는 일찍이 저수지를 축조하여 물을 관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농본 정책을 세워 둑과 방죽을 보수하는 등 수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농업 일관의 두 번째 주제는 종자입니다. 모든 씨앗은 그 씨앗이 나고 자란 지역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야생종을 개량해 씨앗을 뿌리고 다시 거두면서 종자를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 왔습니다. 현대의 모든 종자는 지난 시대 농민의 땀과 지혜,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머리에 베고 죽는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씨앗만은 먹지 않고 끝까지 남긴다는 뜻으로 씨앗이 농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씨앗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보관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벼는 탈곡, 정선한 후 지프로 만든 통에 넣어 윗방이나 토방 구석, 광 속에 고인목을 쌓아 보관하였습니다. 콩이나 팥은 털어낸 나달 중 여문 것만 골라
자루나 주머니에 넣어 광이나 방에 매달아 두거나 항아리 안에 넣어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세월을 버티며 살아남은 다양한 재래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종자주권은 식량주권의 출발점이자 뿌리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씨앗을 서로 나누고 보전함으로써 종자의 다양성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농산물은 식품용 소비뿐 아니라 에너지, 의약품 등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업도시 수원의 전통은 조선시대 정조 때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정조는 농업 생산의 안정과 증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선진 농업 기술을 종합한 농서대전을 편찬하였고 농업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진흥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화성 유수 농업개혁가 서유구는 정약용과 함께 실학계열의 농업개혁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36년간 임원경제지를 집필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농서로 분류되지만 농업경제뿐만 아니라 당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백과사전입니다. 수원은 교통의 요충지였지만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추구했던 자립도시,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리시설과 농지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정조는 만석거를 축조하여 황무지였던 화성 주변 토지를 비옥한 전토로 탈바꿈시켰고 이후 만년제, 충만제 등 저수지를 연이어 축조하고 저수지에 인접한 대유 둔전과 서둔을 개간하여 옥토로 변모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일관의 세 번째 주제는 재배입니다. 땅과 물, 씨앗이 마련되고 나면 씨앗을 심고 작물을 잘 길러야 하는데요. 이것을 재배라고 부릅니다. 정월대보름은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으로 마을의 수호신에게 건강을 빌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자 풍습입니다. 다양한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정월이 되면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며 논밭에 거름을 내는 거름지게 체험과 소를 이용하여 하는 우경쟁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농기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첫 단계는 겨우내 얼어있던 논밭의 흙을 부드럽게 갈고 평평하게 고르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따비나 쟁기, 썰애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의 힘을 빌렸습니다. 가리 후에는 날에 번지와 같은 고르기 도구로 땅을 다듬어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벼농사를 비롯한 모든 농사에서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이며 농업 용수의 확보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농사용 물 확보를 위해 둑이나 보 같은 수리시설 축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리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개울이나 웅덩이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물을 퍼왔습니다. 과거에는 인력에 의존하는 도구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동력을 이용하여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을 이양이라고 하고 논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씨를 농지에 직접 파종하여 재배하는 직파법으로 벼를 재배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이양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동이 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 식량 사정이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쌀 한 숟가락씩 덜어 저축하는 절미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김매기는 작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잡초를 뽑아 없애는 작업을 뜻합니다. 잡초는 번식력이 좋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제때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농사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작물에 병이 들거나 해충이 발생할 경우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현대 농업의 기계화는 사람과 가축의 힘으로 이루어지던 농작업에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62년부터 동력 경운기가 도입되면서 1970년대에는 소가 하던 갈기, 땅 고르기, 운반 등의 작업을 경운기로 대체하였습니다. 이후 이양기와 콤바인이 보급되고 재해 대비책을 위한 양수기와 병충해 방제용 동력 분무기 등도 농가에 공급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벼농사의 주요 작업 대부분이 기계화되었습니다. 농업 일관의 마지막 주제는 수확입니다. 작물을 심고 기른 다음 결실을 거둬들이는 과정을 수확이라고 부르는데요. 곡식을 수확하는데도 다양한 과정과 이에 따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에는 거두기, 털기, 말리기, 고르기 작업이 진행됩니다. 잘 익은 농작물을 거둔 후에는 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서 알곡을 털어내고 알곡이 작은 곡물류는 바닥에 멍석을 깔고 넓게 펼쳐 골고루 잘 마르도록 하며 알곡에 섞인 먼지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는 고르기 작업을 거친 후 보관합니다. 대장간은 무뎌진 농기구나 각종 연장을 펴리고 무쇠를 두들겨 농기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풀무로 화덕에 불을 피우고 쇠를 달군 뒤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무질로 익힌 쇠를 두드리고 담금질하여 낫, 호미, 보습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던 농업이 기계를 활용한 농업으로 발전하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수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최소화하고 힘을 덜 들이면서도 각 농작물과 용도에 맞는 기능을 특화시킨 기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일관을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농업 2관으로 이어집니다. 추수한 작물을 변질 없이 보관하거나 소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관 환경과 탈곡 등의 가공이 필요한데요. 먼저 저장과 가공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채독, 뒤주, 항아리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농산물 저장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자방아는 맷돌의 일종으로 둥글고 판판한 아래짝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윗짝을 옆으로 세워 말이나 소의 힘으로 돌려서 벼보리, 수수, 조 등의 곡식을 찢는 데 쓰였습니다. 수확한 곡식은 찧어서 껍질을 벗기는 도정 과정을 거쳐 조리하게 됩니다. 도정용 도구는 신석기 시대의 갈돌과 갈판을 시작으로 절구와 맷돌로 분화되어 왔습니다. 곡물을 갈아 가루로 만드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맷돌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껍질을 벗기는 찍기 도구 중에는 절구와 디딜방아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전통적 도정 공간인 방앗간은 연자매, 디딜방아, 물레방아 등이 설치된 곳에 건물을 지어 도구나 곡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한켠에선 매통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정미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정을 하려면 디딜방아, 물레방아 등이 설치된 방앗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방아로 도정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했고 도정 손실률도 상당했습니다. 1892년 인천 용동에 스팀식 정미기로 도정을 하는 정미소가 등장했는데요. 정미소는 벼, 보리 등 곡물을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미기, 현미분리기, 정미기 등의 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미소의 설치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곡물의 손실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도정 작업의 기계화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현미기, 정미기, 정맥기 등입니다. 현미기는 농가에서 수확한 벼를 투입하여 완결을 제거하는 기계이고 정맥기는 보리를 도정하는 기계입니다. 강한 마찰과 절삭, 충격작용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쌀겨층을 벗겨내며 도정 정도에 따라 쌀의 색깔, 식감 등이 달라집니다. 1980년대까지는 마을마다 정미소가 한 곳씩 운영되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도정뿐 아니라 포장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미국 종합처리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농한기는 벼농사의 성장 및 수확 시기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농한기는 1년 주기로 농번기와 자연스럽게 번갈아가며 순환되는데요. 겨울철 농한기에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겨우살이 채비에 들어가고 이듬해 사용할 농기구를 수리하거나 벼섬이나 가마니 등을 만들었습니다. 농업 2관의 다음 주제는 운반과 유통입니다. 농사를 마치고 수확한 것을 잘 갈무리했다면 이제는 수확물을 보관하기 좋은 장소에 옮기거나 혹은 팔기 위해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각자의 쓰임을 가진 도구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지고 나르던 지게부터 바퀴가 달린 수레, 현대의 농업용 차량까지 농산물 운송 도구는 계속해서 변화,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인력 운반용 구인 지게와 함께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달구지가 농업용 운송 도구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근래에는 트레일러, 트랙터, 로더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바퀴는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바퀴와 수레의 등장은 마차, 기차, 자동차 등 현대적인 운송수단 발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상품의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도량형이 필요했습니다. 말, 돼, 홉은 지금의 킬로그램이나 리터처럼 곡식이나 가루, 액체 등의 양, 정확히는 부피를 따지는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는 특히 물건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단위를 공유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축산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가축이란 인간에 의하여 순화, 개량되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과 소, 말과 같은 동물을 사육, 번식하여 식량 등을 얻는 일을 축산이라고 합니다. 야생동물을 가축화한 것은 선사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가 1만 2천년 전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소와 돼지는 1만 년 전, 닭은 4천년 전, 말은 청동기 시대인 5천에서 2천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옛 고서나 고전, 그림에 기록된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이관의 다음 주제는 다양한 쓰임입니다. 농업은 생업과 먹거리의 의미를 넘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예를 걸러내어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일을 잠업이라고 합니다. 노예고치에서 뽑은 실로 만든 직물을 비단 또는 실크라 하는데요. 잠업은 농가의 수요 수입원 중 하나였으나 합성 섬유 등의 도입으로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자연에서 얻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엮고 꼬아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직물은 그 특성에 맞게 계절에 따라 옷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식물이나 동물, 광물 등을 활용하여 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중 널리 사용된 것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류였는데요. 삼국시대부터 축조된 의학 지식은 오늘날 신약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인 한지는 당나무 껍질을 삶아 두드려 펼친 후 말려서 만듭니다. 질기고 색이 고운 한지는 과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구성과 보온성이 좋아 생활용품과 의류, 창호지, 장판지 등으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작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생활용품이나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농산물 활용의 다변화는 오랜 세월을 걸쳐 우리의 생업에 도움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립농업박물관의 마지막 주제는 미래 농업입니다. 농업과 최신 과학기술의 접목은 노동력을 줄이는 기계화, 원격지 재배, 기능성 작물 개발 등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첨단 농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의 토양을 지키고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농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 왔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온 농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의 농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